네, 크레이지 공업수학 5.3절에서는요, 프로비니어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 절의 구성은요, 첫 번째로는 프로비니어스 메소드, 프로비니어스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그젬플을 설명하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먼저 파트 1에서 프로비니어스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중요한 개념이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건데요. 어널리틱 펑션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펑션 fx가 어널리틱이다. 근데 어떤 포인트 x가 x0일 때 이 점에서 어널리틱이다 라는 것은 이 fx가 파워 시리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x0를 중심으로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x-x0라는 이런 것에 몇 승꼴로 파워 시리즈 급수가 정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식을 써보면은 yx는 썸에 x-x0의 m승에다가 그것의 개수인 am을 곱해서 그것을 더한 것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positive radius of convergence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 수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한 점이 있으면 요 x0의 어떤 부근에서 수렴을 한다는 것이 보장이 될 때,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어떤 함수가 파워 시리즈로 표현될 수 있을 때가 좋은 형태죠. 그걸 어널리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더 쉽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이거는 지금 같은 거니까 yx 맞춰줄게요. 주어진 함수가 한 점 x0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양의 수렴 반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수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때 장점은 뭐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5.1절에서 우리가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파워 시리즈로 정리하면 그 개수들만 알면은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Theorem 1이고 프로비니어스 메소드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y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어떤 개수 y 프라임, 그 다음에 어떤 개수 y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0 이렇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성질은 뭐냐면은 앞에 거는 1이고 뒤에는 x분의 어떤 bx, 뒤에는 x제곱분의 c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게 bx하고 cx가 x가 제로에서 어널리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은 먼저 at one solution, 일단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부터 중요한데 적어도 하나의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 해도 이렇게 몇 급수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쓰겠지만은 여기서는 좀 다르게 써 있죠. x의 r승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별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b0 플러스 b1x 플러스 b2x의 제곱 이렇게 몇 급수를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x제곱을 앞으로 모아주면 2 더하기 b3x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름을 줘서 a0 플러스 a1x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식의 의미는 뭐냐면 제일 작은 차수의 항의 그런 지수 부분이 r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수 r은 어떤 숫자일 수 있는 거죠.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r은 언제로 결정될 거냐면 a0가 0이 아닌 순간, 이게 0이 아닌 순간에 r이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조건도 붙어 있네요. 그랬을 때 1번 미분 방정식에 첫 번째 해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해는요 어떻게 구해지냐면 2번, 즉 이 첫 번째 해와 비슷하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로그 텀까지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베셀의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x분의 1 x제곱분의 1이 되어 있고 분자가 1 x의 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런 거는 그릭이고요. 그리스 알파벳이고 누라고 읽어요.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포인트, 싱귤러 포인트라는 것을 설명해 볼게요.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의 레귤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개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P하고 Q잖아요. P하고 Q라는 것이 X에 대한 함수긴 한데 개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X에 대한 함수가 어널리틱인 그런 점 X0를 레귤러 포인트라고 하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 X0는 좋은 거예요. 이 X0의 어떤 양의 범위 내에서는 이 개수들 PX하고 QX가
몇 급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인 y도 몇 급수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형태가 조금 달라져 가지고 여기가 1이 아니라 h tilde x가 되면, 이거는 뭐 비슷한데 여기가 h tilde x가 되면 이 세 개의 개수 H 틸다, P 틸다, Q 틸다가 어널리틱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Y 더블 프라임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0이 되면 이게 없어지고 그냥 이것만 남는 거니까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더 얹으면 이것도 이런 방정식 H 틸다 X가 더 추가된 방정식의 레귤러 포인트를 X0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X0가 레귤러 포인트가 아니면 싱귤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레귤러하다는 말과 싱귤러하다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레귤러는 좋은 거고요, 싱귤러는 좀 특이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에서는 레귤러 포인트에서만 다룰 거예요. 왜냐면 레귤러 포인트에서는 파워 시리즈로 이 구간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y에 대한 해를 파워 시리즈로 이해하고 그것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